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범인이 10살의 소년으로 밝혀진 영국이 나라의 범죄 예방용 CCTV를 도배하게 된 계기가 된 흉악 범죄 사건 제임스 벌저 유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3년 2월 12일 영국 리버풀에 거주하던 드니스 벌저는 2살배기 아들 제임스를 데리고 근처 대형마트로 같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드니스는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바쁘게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고기를 사야 한다는 게 생각나 정육점 코너로 발을 돌렸죠. 계산이 끝나고 한숨 돌리자 좀 전까지 분명 자기 옆을 따라다니던 제임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밖에 안 되는 잠깐의 사이에 아들이 사라졌지만 드니스는 제임스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과자를 보러 갔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마트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이었고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드니스는 마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죠. 하지만 마트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찾아간 마트 내 보호소에도 제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드니스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드니스의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납치 사건이라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마트 내 CCTV였죠. CCTV에는 사라지기 전 제임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했죠. 드니스와 떨어져 헤매고 있던 제임스의 손을 잡아 마트를 나간 것은 덩치 큰 남자도 엄마처럼 보이는 여자도 아닌 10대로 보이는 소년이었던 겁니다. CCTV 속에는 정체 모를 10대 소년과 마치 한 가족, 형제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마트를 나가는 제임스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죠. 뒷모습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경찰이 마트 내 CCTV를 싹 다 뒤져보니 다행히도 제임스를 데리고 사라진 소년의 얼굴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죠. 제임스를 데리고 사라진 소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공범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공범도 또래처럼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두 명의 소년이 함께 찍힌 장면에서 둘은 속닥거리며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제임스를 지켜보는 듯했죠. 경찰은 이 두 소년이 배후에 있는 성인의 명령을 따라 제임스를 납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어른이 아니라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들의 범행인 만큼 사건은 영국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거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겠냐, 제임스는 살아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임스는 실종 이틀 뒤인 2월 14일 실종 장소에서 약 4km 떨어진 기찻길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죠. 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의 몸은 기차에 밟혀 두동강이 나 있었고 구타와 골절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임스의 사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이었죠. 이 말은 기차가 밟고 지나가기 전에 이미 제임스는 죽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제임스의 시신은 말을 못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파란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상태였고 수많은 구타의 흔적과 입과 항문에는 건전지 몇 개가 삽입된 상태였죠. 당시 경찰이 제임스의 시신을 찾았지만 차마 아이 엄마에게 보여주기 꺼려했을 정도였습니다. 겨우 2살 된 아이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극악무도한 사건. 현장에 나타나 제임스를 유기한 두 소년 배후에 누가 있든 간에 먼저 이 소년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소년들이 제임스를 마트에서 데리고 사라진 시간이 보통 10대들이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의 소행이라 추측했죠. 그렇게 리버풀 인근 모든 학교를 조사하여 당일 무단 결석한 학생, 출석이 불량한 학생을 뽑아 조건과 인물상을 좁힌 결과 어렵지 않게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를 데리고 사라진 소년들의 이름은 존 베네블스와 로버트 톰슨.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은 상태였고 나이는 10살, 둘은 친구 사이였죠. 이 둘은 경찰에 잡혀 조사가 시작되었을 당시 어떤 물음에도 침묵을 일관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저지른 짓인지 제임스를 데리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둘의 배후에 누군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두 소년의 집이나 옷에서 제임스의 얼굴에 묻어있던 페인트와 제임스의 혈흔이 발견되면서 점점 소년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굳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나오자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한 소년들의 진술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존 베네블스와 로버트 톰슨은 범행 동기는 그냥 누구 하나 납치해볼까라는 생각이었다고 말하면서 반성이나 사죄의 기색도 없이 당시 범행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소년은 원래 다른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었는데 아이의 엄마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바람에 다른 대상을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게 엄마와 떨어져 헤매고 있던 제임스였다고도 진술했죠. 범인들은 제임스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마에 3km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제임스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추후 조사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목격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왜인지 제임스는 울지도 않고 두 소년에 따라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누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소년은 친동생이다, 동생이 다쳐서 경찰서로 병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대답했죠. 무엇보다 눈앞에 어린 소년들이 아이를 납치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년들은 제임스를 데리고 한참 돌아다닌 뒤 인적이 드문 수로 근처로 이동해 끔찍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은 제임스의 머리를 잡고 땅에 내리치고
그리고는 주위에 있던 벽돌이나 세막대기로 때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무게가 10kg이나 되는 세막대기를 제임스 머리에 떨어뜨렸는데 이 충격으로 제임스의 두개골은 깨지고 뇌손상을 입으면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가 사망하자 소년들은 시신을 근처 기찻길로 옮겼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소년들은 제임스를 선로에 둔 채 비디오 대여점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틀 뒤 제임스는 몸이 두동강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대체 둘은 어떻게 자라고 어떤 상황이었길래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여느 흉악 범죄자들의 성장 과정이 다 그렇듯 두 명의 소년도 불안 가정 환경에 놓여 있었죠. 일단 둘 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존 베네블스는 친모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았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존의 모친은 존뿐만 아니라 중증 학습 장애를 가진 나머지 아이들도 돌보지 않았죠. 존은 활발한 아이였는데 장애가 있는 형제 때문에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몸싸움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정신검사에서는 심한 승인 욕구가 나타났는데 무관심 속에서 자란 탓인지 벽에 머리를 반복적으로 찍는 행동을 자주 보였다는 사실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아이의 목을 줄자로 졸라 죽이려고 한 사건이 터지면서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로버트 톰슨을 만나게 되어 둘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톰슨의 성장 배경은 더 난장판이었습니다. 로버트는 7남매의 막내였는데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에다 친부는 늘 아내와 아이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는 막장이었죠. 다른 형제들도 제일 어린 로버트를 때리고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한때 아동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로버트의 집은 모조리 불에 타버린 상태였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성장 과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두 소년은 성인 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징역 8년이 선고되죠.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고 말이죠. 영국 국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노한 영국 국민은 서명운동과 시위를 벌이고 결국 소년들의 형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이도 너무 짧다고 생각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듯 당시 총리와 정치인이 유럽인권 법원에 15년형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심지어 8년이 지난 2001년 두 소년은 조기 석방이 되면서 새 이름 새 신분을 얻고 세상으로 나왔죠. 영국 전역에서 항의 운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두 소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버트 톰슨은 사진이 공개됐지만 존 베네블스라는 의심을 받은 사람이 과도한 비난과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소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가라며 영국은 4억 파운드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그들을 사회로 복귀시켰습니다. 로버트는 가석방 이후 도난이나 불법 약 복용으로 경찰에 잡히기도 했지만 과거를 숨기고 결혼까지 해 지금은 사무직에 취직해서 유유히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존 베네블스인데 가석방 이후 2008년에는 불법 약소지로 체포되더니 이후로도 꾸준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사회적 위험성이 고려된다는 이유로 석방은 되지 않고 있죠. 한국에서도 촉법 소년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희생자가 입는 피해와 억울한 죽음에는 나이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런 흉악 범죄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도 옳지 않죠. 10살의 소년 2명이 일으킨 끔찍한 유괴 살인 사건 존 베네블스 로버트 톰슨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